사실은 지난 시간에 어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장애물에 대한 서로 간의 아이디어 준 것들, 이런 것을 오늘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메인이고, 저도 되게 오늘 배움의 자세로 했습니다. 1부는 모든 별 평가 도구 만들기입니다. 샘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줬던 스텝 1, 2, 3, 4, 5 그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생각해도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많이 고민했는데, 그렇게 포맷을 갖춰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한번 저희가 마치는 시간을 함께 정해보지요. 모든 별 수업 제 수업 나누고 싶은 수업, 저는 티볼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고요. 저는 뭐 건강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고요. 막 쭉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누는 시간 한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모든 별로. 화성화성 몇 분이면 되죠? 해봐야 알죠. 딱 일단 20분을 정해놓죠. 20분 동안 자유롭게 우리 모둠에서 저 선생님은 저런 환경, 구암이라는 이상한 환경에서 이런 수업을 하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많이 배우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수업을 가능했구나,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네. 근데 나라면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덕담을 툭툭툭 자기 팁 이렇게 툭툭툭 던져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수업을 자유롭게 나누시고 거기서 딱 2분 내에 다 듣고 보니까, 그래 우리 모둠에서 요 종목 하나 만들어 보자. 그때 선생님이 소개한 그 수업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한 종목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욕심이 나서 도대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2종목, 3종목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한 한 종목 이상은 선정을 하자. 뭐 하면 됩니다. 2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스텝 1, 2부터는 2군데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가는 거죠. 스텝 1, 2 이젤 패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같이 말도 안 되는 목표, 애들 빨리 줄 세우기, 경청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번 수업 이 종목을 가르치면서 내가 품은 목표, 아이들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램,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쫙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성취 기준을 목표 쓰고 성취 기준을 찾아내는 거죠. 막 뒤져서 이거 되게 비슷하다. 영역 구분하지 말고 필드형인데, 투기형인데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성취 기준을 막 추출해 보는 거예요. 성취 기준에 비슷한 거를 추출하기까지가 스텝 1, 2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성취 기준에 준거하여가 충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 기준. 뭘 상이라고 하고 뭘 중이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하면서 성취 수준을 정하는 거죠. 평가 기준은. 그래서 성취 수준은 교육과정 내 그 교육부에서 제공한 그 예시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성취 수준 A, B, C 또는 우리는 2, 3학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점수화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 기준을 한번 다 같이 정해보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한 종목을. 그래서 그거 어떻게 수집할지 체크리스트 어떻게 만들어볼까? 체크리스트. 교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교사가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그 과제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교사가 여유롭게 수업도 하면서 체크 딱 한 번에, 그러면서도 이 목표한 바를 체크해 나갈 수 있을까? 아이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서 그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 주는 것은 성취 기준에 다 정해져 있죠. ABC 주기로 했으니까 이걸 그냥 제공해드린 엑셀 파일에 넣든지 아니면 주기로 한 점수를 주면 되니까. 그렇게 끝나고 바로 모든 별 평가 도구를 공유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모둠당 한 개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자 정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발표자에게는 모둠에서 선정된 발표자에게는 소정의 USB 선풍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발표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 PC를 이용해서 발표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유만 하면요,
남의 자료를 잘 안 보게 돼요. 무슨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듣고 가서 열어서 다운받아서 보면은 아 맞아 저는 이렇게 한다 그렇지. 그리고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 더 다듬을 부분이 있는 것은 여기서 바로 질의응답해서 다듬어주고, 그래서 좀 완벽한 2학기 수업, 그리고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은퇴까지 가져갈 수업 자료를 얻어가는 게 이번 연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이용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젤패드를 붙여야 돼요. 첫 번째 스텝 1,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쭉 잡았고요. 그거에 따른 성취 기준 도출해봤더니 이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젤패드 이용해서 매직 드렸죠? 예쁘게. 그러면 제가 찰칵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드리면은 설명 듣고 클라우드에 올라온 거 보면은 아 이거 바로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 좀 가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20분이니까요 정각 4시까지 자유롭게 내 수업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배경음악 좀 깔을까요? 아니면 왜냐면 계속 욕을 해야 돼. 왜냐면 쉽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좋은 보면 각자 포지션을 정해놓고 이 포지션으로 1번이 2번으로 포지션을 했잖아요. 수비도 있는데 수비는 그래서 점수 비율은 주마다 5점 중요한 4점 20점 맞춰서 남기는 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반야구를 하면 4회해서 잖아. 되게 즐겁게 지내요. 서로 이제 그냥 서로 주고받긴 하는데도 혼성을 섞어서 시켜요. 나가서 서로 그렇지.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한 7년 정도 좋은 건데 평가 누가 있지 제가 제일 했습니다. 여기서 뭐 체력 측정 방법 이해하는지, 체력이 뭐 좋은지, 좀 낮은 체력이 뭐 부족한지, 그다음에 체력 관리 능력이 뛰어난지 이 정도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세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4가지 영역을 했는데 뭐 체력의 개념 이해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력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체력 관리 방법, 그다음에 신체 활동 관리 네 영역으로 나눠서 성취 수준을 3개를 나눴고요. 이거는 그 성취 기준에서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다각도 수집하기에 약간 보고서랑 활동지가 있는 건데 일단은 보고서 본인이 직접 기록을 쓰게끔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어디까지 했냐 어디까지 했냐 너는 정답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학기 후에 제가 2시간 정도는 교실에서 하거든요. 2시간 수업이랑 수업하고 2차시에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 좋아하는 거 되게 하거든요. 들어왔는데 나갔다고 하거나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미션이 있나 보다. 오점에서 그러네. 각각 짝을 지어서 그게 파트너가 몇 명씩 와서 하는데 5이 하시는 팝스를 수업하기 진행한 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긴 한데 보시고 수정 보완할 점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동찬 선생님의 포맷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목표 설정을 이렇게 6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과 체력의 개념 이해, 그 다음에 체력 측정 방법을 알고 분석하기,
건강과 체력 유지 증진의 필요성 알기, 올바른 운동법 알기, 자신에게 적합한 신체활동 계획하기, 신체활동 계획 후 실천하기 해서 개념 이해부터 이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설정을 했고요. 성취 기준은 여기 세 영역에서 이렇게 2개씩, 2개, 여기 하나 그래서 성취 기준은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기준을 보면은 작년에 했던 수행평가 기준인데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1학년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 방식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서술식으로 쓰는 종아리로 했고요. 작년 보면은 뭐 체력 측정 방법 이해, 그다음에 뭐 체력이 좋고 좀 부족하고, 뭐 건강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가 영역이 세분화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영역을 4개로 나눠서 각 영역에 대해서 성취 수준을 A, B, C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개념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력 측정 및 분석, 세 번째는 체력 관리 방법, 네 번째는 신체활동 계획 이렇게 영역을 나눴고요. 아까 나눈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를 저는 이제 보고서로 했는데요. 그냥 보고서만 쭉 그냥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뭐 건강체력검사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등급을 직접 적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1회 때 얼마를 했고 몇 등급이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몇 회를 더하면 내가 그 다음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이 생기더라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적고 등급을 쓰게 했고요. 등급은 교과서 몇 페이지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 때 이제 2차시 정도는 교실에서 이론 수업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론 수업 진행할 때 이제는 학기 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운동 목표를 스스로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바쁘니까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직접 낼 수 있는 시간을 적어봐라 해서 이런 거 적게 했고, 뭐 나에게 부족한 체력 요소, 운동 방법 이런 거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적게 하고, 뭐 체력 요소별 운동 계획 이런 거 적게 했고요. 이런 것도 그냥 간단히 뭐 적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운동 일기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달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5일 이상만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종목 이상, 그리고 15일 동안은 3종목 이상 이렇게 그냥 최소의 기준을 부여를 해서 아이들이 뭐 줄넘기 이렇게 한 종목만 15일 동안 하는 거를 조금 방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아까 4번째 영역인 신체활동 계획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동안에 하는 활동지인데요. 저는 스테이션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5개의 스테이션을 나누는데 첫 번째 뭐 푸시업, 스쿼트, 줄넘기, 그 다음에 탑스에서 측정하는 그 유연성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 그 다음 점프 5개 영역을 두고 스테이션식으로 돌아가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계속 체력 수업 하면은 애들이 힘드니까 한 스테이션 끝나고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해서 쉬면서 이거를 작성해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푸시업을 했을 때 어느 부위에 자극이 오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잠시만요. 아이들이 한 걸로 좀 보여드리면은 하면은 애들이 적어요. 뭐 푸시업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자극이 오는지, 뭐 스쿼트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자극이 오는지, 그래서 쉬면서 이런 거를 적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몸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딱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무리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개 스테이션이 끝난 후에 6번, 7번을 했어요. 또 내가 단련시키고 싶은 부위가 어딘지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끔 했고, 또 이제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횟수를 이제 늘려서 제한 시간에 내가 몇 회를 하는지 해서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몇 회를 본인이 기록을 더 늘려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 소개하면서
자세 정확하게 알려주고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차시에 본인들이 직접 라운드 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3세트를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종목, 본인이 할 수 있는 횟수를 적게끔 했고 그 다음 라운드에는 뭐 하나라도 더 하게끔 해서 네, 이렇게 쓰게 했고 이거를 가지고 아까 제가 영역 4개 나눈 것 중에 그 세 번째 영역인 세 번째 관리 방법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2인 1조로 해서 동료 확인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다 서로가 개인 PT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정확하게 이 횟수 했는지 확인해주고 자세가 좀 이상하면은 그 확인해주는 친구가 자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아이들이 뭐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아이들이 또 의욕이 앞서서 막 100개, 150개 이렇게 막 과하게 적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본인이 힘드니까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수정도 가능하다. 너희들 능력에 맞게 수정해라 해서 수정도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건강체력 여기는 없는데 나이스의 그 운동 그 건강체력 평가지 그거 이제 개인별로 다 출력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수준, 상태 이런 것들 알려주고 소감을 한번 써보라고 하고 퀴즈를 간단하게 해요. 제가 올해는 조금 간단하게 했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개념 이해, 아까 첫 번째 영역의 개념 이해 부분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간략하게 보면은 저는 좋았던 게 뭐 예전에는 그냥 집에 오면은 소파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만 뭐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는 휴대폰 사용 시간도 줄고 뭐 가족과 운동도 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야기 나눈 게 그럼 이런 거 상중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냐고 저에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학년 전담을 해서 혼자 1학년 수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가 기준을 세우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사의 평가 자율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념 이해 같은 경우는 쉬웠어요. 문제가. 그래서 무조건 다 맞아야 A. 그 다음에 여기 주관식 부분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씩 해서 하나, 2개 틀리면 B, 그 이상 틀리면 C. 이렇게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엑셀에 이렇게 만들어서 각 영역에 뭐 B, 뭐 A 이렇게 했고 그냥 수업 계획까지 합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1분 남았으면 이것보다 저희가 지금 저는 자유학기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희 조와 다 같이 2, 3학년 점수화를 시키면 이 동아리를 어떻게 점수화 시키냐고 한번 아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영역이 4개였잖아요. 전체 1학기 체육 100점 중에 30점을 팝스로 한다고 보고 개념 이해 부분을 5, 뭐 체력 측정 부분 5점, 10점, 10점 이렇게 나누고 문항수로 해서 10개 중에 8개, 퀴즈, 개념 이해 퀴즈였거든요. 10개 중에 8개 이상 맞추면 5점, 5개 이상 맞추면 3점, 5개 미만이면 2점, 그리고 미제출은 1점. 원래 0점을 하고 싶었어요. 미제출이니까 안 한 게 아니냐. 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성적 부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활동에 참여를 한 거고 네, 그런 거니까 1점을 주자 해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했고 나머지 영역도 마찬가지로 그 문항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개 그 항목들이 몇 개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5항목을 다 충실했으면 5점, 뭐 3항목만 충실했으면 4점 이런 식으로 항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이거 너무 하나로처럼 간접 체험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팍 먼저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같이 저희 학교는 배드민턴을 안 합니다. 체육 수업에. 왜냐면 강당을 반만 쓰자. 항상 왜냐면 미세먼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만 쓰자.
그래서 항상 옆에서 수업하는 걸 봤어요. 스테이션으로 하니까 체력 운동이잖아요. 애들이 겁나 힘들어요. 스테이션 하면서 꼭 애들이 뭐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칠 때쯤 이쪽에 에어컨 있는 데서 이걸 끄적끄적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체활 좀 엄청 넘쳐나는데 이거 되게 즐겁게 체력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해서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겠는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출제 퀴즈 보안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문제 다른 반에 안 새나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난 안 하는데요? 그건 좀 뭔가 보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면 뭐 문제은행 이렇게 한 뭐 30개 네,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이 안에서 그냥 학급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뭐 간다. 하나의 방식으로. 아예 문제은행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좀 그것도 이제 또 형평성 해야 되는데 몇백 문제 내려가면 근데 사실 30개 정도 말씀드리죠. 네. 느끼는 거는 자유학년제는 맞다. 이제 쫑알쫑알 이건 노출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쫑알쫑알해. 근데 이거를 점수할 때 이것도 보안 문제가 이거 좀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기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고 과감하게 지적해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 보자는 거니까요. 근데 수업 기간은 어느 정도? 저 여기 보면은 팝스 2차 측정까지 다 해서 처음에 OT랑 2차 측정까지 다 해서 한 12차, 12차 측정. 12, 13, 네. 14까지 저 여기 보면은 한 2차 정도는 이론 수업하고 좀 훈련하고 또 2차시 팝스 1차 측정하고 또 체력 훈련하고 또 2차시 팝스 측정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퀴즈랑 소감문 표까지 나눠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수업 듣고 좀 부탁을 했어요. 야, 이거 좀 이 폼에서 맞춰서 한번 변형시켜보자. 왜냐면 건강 체력 제 자신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잘 안 가르치고 팝스로 대체하기도 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실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좀 배울 겸 이제 좀 잘 배우는 박수 지금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4주 보시겠습니다. 6주